오늘 내용은 주요 상호작용론자에서 에릭 에릭슨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아동기와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 에릭 에릭슨의 가장 유명한 8단계 이론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좀 그동안 저희가 이제 8단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외워왔던 것들이 좀 더 많이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또 새로운 부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더의 평가는 무의식과 또 병리학적인 왜곡들의 역동성이나 혹은 리비도의 에너지 전환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자체로 구조적이고요. 8단계로 이제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발전을 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발달적인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아에 더 주목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임스 로더는 여기에서 에릭 에릭슨의 이론 자체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는데 2부에서 시작하는 1단계부터 이제 8단계까지 다 에릭 에릭슨의 구조의 틀 안에서 인간의 영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릭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이제 프로이드 이후에 안나 프로이드 딸이죠. 그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계승을 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제자였던 에릭슨은 안나 프로이드와 함께 그 어떤 소위 학문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안나 프로이드가 가장 주장했던 건 무의식보다는 자아 영역이었거든요. 에고의 영역을 강조하다 보니 에릭슨도 사회적인 역할, 그래서 심리 사회 그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심리 성적이라면 에릭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이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 에릭슨의 이론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모든 교육학에서도 마치 발달의 지표로 활용이 되어지는 이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정상적인 발달의 조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심리학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학이나 여러 그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가운데 축에 무엇 대 무엇 versus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1단계 유아기에는요. 네, 제가 지금 에릭슨의 8단계 이론을 잠깐 소개합니다. 유아기에는 기본적 신뢰 대 기본적 불신. 이것도 유아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성 대 수치심 대 의심. 자율성이 이제 이때가 걸음막이거든요. 에릭 로더로 치면 걸음막이고 프로이드로 치면은 구강기, 학문기인데요. 저는 여기서 에릭 에릭슨이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서 받은 사람이라는 그 부분을 어디에서 표현을 한다고 보면은 이 수치심, 자율성은 이제 그런 아이의 걸음마가 시작되면서 자기의 진정한 자율성이 펼쳐지는 그런 시기임과 동시에 수치심과 의심, 여기는 성기의 앞부분이라면 의심은 뒷부분입니다. 학문적인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들은 다 심리성적인 그 단계의 그 궤적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도성은 오이디푸스기라고요. 유칙이고 오이디 푸스기 이렇게 그 시기에 주도성 혹은 죄책감, 이제는 성 차이 지각이 처음으로 일어나면서 이성의 부모를 사랑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생각에 대한 죄책감으로 물들 것이냐 아니면 이성 부모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동성 부모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들이면 아빠의 그런 이제 그늘을 뛰어넘고 거세 컴플렉스를 뛰어넘고 그것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런 주제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보면은 실제로 프로이드의 이론을 확장시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학령기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잠재기에 들어가는데, 프로이드는 이때가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가장 순수한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학령기,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잘 하면서 근면성을 획득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느냐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두 가지의 대조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 이때는 청소년기죠. 그러고 여기에서는 생식이 시작되는 생식기로 프로이드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는 프로이드, 그리고 그 시기, 그냥 보편적인 시기를 이제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정체성을 할 것이냐, 역할혼란에 빠질 것이냐라는 그 부분에 이제 빠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때가 이제 개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죠. 파울러라는 사람에서도, 파울러라는 신앙의 발달 단계에서도 내가 개별화,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내 스스로 나 안에서 얻어지는 그 가치와 의미를 찾아서 자기 자신을 규명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밀감 대 고립감은 청년기. 여기도 이제 생식기 다 쭉 이제 이때까지, 노년기까지는 생식기 아니죠, 솔직히. 그런데 이제 청년기에서 친밀 대 고립감. 이때는 이제 이성을 발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과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친밀함이 형성되어지면 자기의 사교성도 더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혼자 있고 싶어하는 고립감에 빠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되게 그 에릭 에릭슨의 책을 직접 읽어보면은요, 되게 재밌어요. 그런 부분들이 청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좋은 특성들이 뭐 길지 않게 짧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년기에서는요, 생산성 대 침체를 이제 경험하는 그런 시기예요. 다가올 이제 다른 미래의 세대에 내 것을 전달하느냐. 저도 솔직히 이런 생산성의 과업에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침체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어, 나는 뭐 교수도 안 되고 박사 했는데 뭐 아직 다시 학부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숙제나 하다가 인생이 끝날 것이냐 하고서 절망을 하는, 절망은 노년기죠. 침체에 막 빠지고 뭐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걸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년기가 되면은요. 자아 완성 대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삶 속에 통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완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의 인생에 인테그리티가 됐다. 내가 통합이 되었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을 통합으로 규명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어. 라고 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난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절망으로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계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로더는 이걸 아마도 후성적인 그런 관점이라는 그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후성설적. 그래서 이렇게 소위 진화해 가는 거죠.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았죠. 지금 현재 2장의 주요 상호작용론자 에릭슨에서 이 단계를 다 다루지 않았는데 제가 왜 이 단계를 다루느냐면요. 원래 인생에 있어서의 이 방향은 발달 심리 안에서는 비가역성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고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유아기 때 신뢰를 잃어버리고 불신으로 형성한 아이는 계속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 계기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 부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은 발달의 예후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심리 사회적인 발달의 예후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위 세상에 놀린 거죠. 비가역성에서 제임스 로더는 가역성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가역성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변형인 거고요. 인생의 시간을 돌이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이 변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금 편견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게 신앙 안에서만 변형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임스 로더의 관점이에요. 신앙 안에서도 변형이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보편적으로요. 뭐 변형은 그 트랜스포밍 모멘트라는 책에서 보면은 변형은 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역성이 어디에서 또 나타날 수 있냐면은 특히나 이런 심리적인 그 발달 단계 안에서 일어나는 뭐 불신이 있었던 사람,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성격 장애 속에서 어디 군에 속하냐면은 양극성 성격 장애를 형성하는 이제 기본적인 불신이 강력하면 양극성 성격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양극성 성격 장애를 그대로 그냥 평생 가지고 가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고쳐서 새롭게 변형시키고자 하는 게 심리치료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심리치료에서도 일종의 변형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제 교정적, 정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심리 상담사와 자신과의 어떤 새로운 교정적인 정서 체험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불신의 그 감각을 조금 잠식시킨다? 완전하게 없앤다라는 건 아마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자기가 현재의 삶과 자신의 그 경계성적인 성격과 이렇게 타협하고 적응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거죠. 그것도 변형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변형이지만 제임스 로더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변형하는 것도 강력하게 변형되는 것도 다루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헬렌의 사례인 것입니다. 예, 제가 요새 엄청 바빠요. 숙제하고 막 시험 보고 그래야 돼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영상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시험 기간이라서 아마도 25일 이후나 그쯤 다음 주간부터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